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겠죠.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버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의 기본 재무제표 이야기. 이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쉽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성하게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영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금 리뷰하자면 기억나시죠? 표준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이건 회사의 재산과 자산과 부채가 얼만큼 있는지 스티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의 스틸컷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가계부 같은 거예요. 동영상 같다고 했죠.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써머리 다시 할게요. 자산. 나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내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총 얼만큼 재산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자산이라면 사실 그 자산을 만들기까지 저는 굉장히 많은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10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데 사실 빚이 80억인데 바깥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 1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어. 그게 자산이고요. 실제 저 사람 실속 없어. 빚이 80억이야? 90억이야? 이게 부채인 거예요.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겠죠. 내 돈. 즉 아파트 사는데 실제 대출은 얼마였고요. 뭐 보험을 해지한다면 얼마가 들어올 거고요. 자동차 현재 가치가 이러니까 이거는 빚 없으니까 얼마짜리고요. 또 예금 등에 내가 예금에서 신용대출 제한 것들은 내 돈이니까 이거 내 돈입니다. 즉 내 돈은 얼마입니다 보는 게 자본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재무상태표 볼 때 꼭 기억할 게 유동자 들어가는 거예요.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즉 뭐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게 얼만큼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유동자가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고로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가상의 가치 떨어지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뭐 건물이나 기계, 자동차에 일정 기간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겠죠. 즉 우리 회사는 감가상각만큼은 사실은 더 버는 회사인 거예요. 손익계산서 상에. 즉 손익계산서에 얼마 남긴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감가상각이 얼만큼 됐구나를 보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 더 버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로 진행되니까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만큼 실질적인 이익이 더 있는 회사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특히 당좌라고 하는 것들 또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뭐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은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팔았는데 못 받은 거죠. 즉 이게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서 매출 대비 20% 이상의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같은 게 있으면 이 회사의 신용이 떨어집니다. 또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뭐냐면 가짜로 증빙 없이 대표이사가 빼간 걸 얘기합니다. 이거 정식으로 하면 주임종 채권이라고 해요. 주주, 임직원, 종업원, 채권. 즉 증빙 없이 돈 가져간 거. 즉 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될 거죠. 이게 많으면 아무래도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 혹시 꼬찌 주면서 나쁘게 회사 운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산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깥에서 누가 봤었을 때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연말에 스틸컷 했을 때 통장에 얼만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단기 투자 자산이 이 회사는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회사는 어딘가 투자했네 8억이나 회사 좀 좋나 봐요. 다른 회사에 8억을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누구한테 팔았는데 아직 13억이나 돈을 못 받았네. 이거 볼 때는 이게 많다 적다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매출의 12분의 1 정도가 매출 채권이 있다면 당연하겠죠. 매달 보통은 한 달 지나서 자금을 받으니까요. 그보다 너무 과하다면 이 회사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고 그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단기 대여금은 뭐예요? 빨리 갚아야 될 대여금입니다. 즉 이거는 많으면 좀 안 좋죠. 빨리 갚아야 되는데 혹시 이 회사가 잘못되면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단기 대여금보다는 장기 대여금으로 잡히는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빌려준 돈이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이거는 누구한테 빨리 받을 수 있는 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자산 중에 이 회사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회사는 공장 갖고 있네? 아니면 사업 갖고 있네? 이렇게 조금 판단이 돼요. 그리고 재평가를 안 했다면 이 회사는 이 토지 살 때 24억 7천만 원에 샀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건물을 보니까 확실히 공장이 있는 게 맞네. 따라서 이 회사는 공장을 맨 처음에 지을 때 한 9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네. 그런데 아까 감가상각형 아시죠? 좀 낡았네. 1억 7천 정도는 가상의 비용을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줄여놨네. 즉, 이 회사 건물이 아주 오래된 것 같진 않네.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종 단기채권, 즉 가지급금이 있네. 이전에 8억이었는데 2억 됐으니까 꽤 많이 갚았네. 매출 규모를 한번 봐야 되지만 2억이면은 매출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매출이 큰 회사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자산 분야입니다. 결산인 기준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나눔 파트너스의 조영석입니다.